네, 1강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역사적인 이해를 보고,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의 개념적 이해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을 구별할 때, 사회적 역할에 따른 구분, 그리고 심리적, 신체적 변화에 따른 구분, 그리고 취향 연령에 따른 구분, 법률에 따른 구분,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에 따른 구분이 뭘까요? 삶 전 과정이 생애주기죠. 생애주기 동안에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출생해서 성인식을 하고 혼인을 하고 또 사망하고 이러한 시기들이 계속 이제 어떤 중요하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각 단계마다 우리가 통과 의례라는 것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화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통과 의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회화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인식은 어린이 되었음을 알리기도 하고 또 경제적 자립이 됐다는 것을 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인을 한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정서적 자립, 이렇게 자립을 했다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청소년기가 종료되고 본격적으로 성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식과 혼인의 의미는 그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회, 집단, 뭐 개인마다 청소년기가 지속되는 기간이 다르다고 했어요. 어, 이러한 구분은 일반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죠. 항상 어디까지를 청소년기로 보고 어디까지를 성인으로 보는 것은 일도 양단할 수 없습니다. 약간씩 다르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심리적, 신체적 변화에 따른 부분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계속 이제 신체적이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변화하죠. 생리적으로, 신체가 변하고 또 심리적으로도 변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시작을 알리는 사춘기는 보통 11세에서 12세로 보는데 여자가 좀 더 빨라요. 남자보다 10세 정도를 여성으로 보고 남자는 12세경부터 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더 빨라지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 개인차로 인해서 그 구분이 부정확하다는 한계를 항상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심리학적 구분으로는 청소년기는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조건과 함께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리학적 측면에서 청소년기 연령 기준을 보면 12세, 13세부터 시작해서 23세, 24세에 최성기를 이루고 30세 이상까지도 청소년기가 계속된다. 심리적인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자인 경우는 대학을 갔고 군대를 갔다 오면 24살 정도가 되는 것이고, 또 결혼을 제대로 않고 계속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30세 이상까지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이제 본인 청소년기가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 심리적, 신체적 변화에 대한 구분을 해보는데, 이 학교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취약자, 고등학교 졸업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취약자, 이렇게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나 만학 및 조기 취약자들을 포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오윤선 우리 교수가 구분하는 것은 청소년 초기를 초등학교에서 3, 4학년부터 시작해서 중학교까지를 보고 청소년 중기를 고등학교 시기를 보고 청소년 후기를 대학교 및 군부대의 군 복무기간을 통틀어서 장년기 전 단계까지로 보자 이렇게도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법률에 따라서도 아주 다르죠. 여러분들 보면 이 표를 보면 상당히 이제 현기증이 있지만 이것을 다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찾아보면 되겠죠. 민법에서는 만 19세가 성년이다 이렇게 보고 형법은 만 14세 미만이 이제 형벌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소년법은 19세 미만, 뭐 청소년 기본법 봐보세요.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이. 그래서 계속 다 다르죠. 그리고 근로기준법 18세 미만이고요. 그리고 병역법 18세부터고 주민등록법 17세 이상이고 이렇게 이제 각 법이 갖고 있는 법률의 구분이 청소년의 구분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찾아보면서 어디까지 나이가 돼 있느냐 이것은 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청소년의 역사적 이해를 보고 청소년의 개념적 이해도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청소년도 하나의 인간 발달 과정이 됐죠. 생애 주기에서 발달적 이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개념적인 이해에서 좀 더 발달적인 측면을 한번 들어가 보자. 이제 이런 건데요. 신체 및 성의 발달이 있겠죠. 신체. 청소년기는 신체 발달의 변화 속도와 폭이 매우 급격하다는 거. 여러분도 다 겪었을 겁니다. 대부분 다 청소년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11세에서 13세기에는 키가 상당히 커지죠. 체중도 늘어나고 근육도 발달하고 머리, 생식기관 등에서 급성장을 하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건 경험으로 다 아는 것이죠. 그리고 신체 내부 기관의 발달도 하죠.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성장이 나타나고 그리고 1, 2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아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여자가 남자가 보통 2년 정도 앞선 것 같아요. 제 경험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장 급등기를 경험하게 되고 급성장 이후에는 최종 성장의 정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그런 이제 약간 특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다 알 겁니다. 성장 급등기에는 대체로 신체의 끝부분, 팔, 다리, 머리 등이 다른 부위보다 먼저 성장하는 불균형적인 양상을 띠죠. 그러고 나서 이거 이제 성장 급등기는 유전이나 영양 상태, 기타 후천적인 환경 요인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만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매우 빠른 변화의 속도, 개인차, 성차로 인해서 불안해하기도 하죠. 심리 사회적 발달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남자 경우에는 보통 엔트로겐이라고 해서 호르몬이 나오고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엔트로겐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그래요. 2차 성징을 발달하고 유지하고 어깨뼈가 커지죠. 보통 어깨가 넓어지고 다리가 길어지는 문제가 있고 고환도 이제 상당히 이제 호르몬 작용을 해서 성숙한 정자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도 분비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신장의 급성장과 근육이 발달하고 급격한 신체적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고환과 음경도 성장하고 사정도 해요. 자다가도 그런 문제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성특징의 발현으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기도 하죠. 여성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이게 여성의 이제 그 골반 부위도 상당히 넓어지기도 하고요. 에스트라디올이라고 해가지고요. 가슴이 발달하고 어떤 자궁과 골격의 변화를 담당하는 디올이라는 호르몬도 나오고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해서 월경 주기를 조절하고 그러한 이런 그런 호르몬들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가슴이 발달하고 초경이 생기고 여자의 경우에도 빨리 맞죠 남자보다는. 그래서 상당히 당황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체중 증가가 있고 신체 변화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고
여성상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 화장품을 사용하기도 하고, 옛날에 학교에서 뭐좀 이것을 제재하기도 했죠. 그런 거 보면 여기가 발달적 이해를 제대로 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성 특징의 발현으로 이제 심리적인 영향을 당연히 남자나 여자나 다 갖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신체상의 변화, 그리고 신체적 매력이 나타나는데, 청소년은 자기 신체상에 대한 관심은 청소년 초기에 가장 높게 나타나죠.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청소년 내내 이제 어떤 본인의 성장에 대한 관심이 있죠. 그리고, 자신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이나 요구, 또래 집단의 평가, 부모의 기대 수준, 사회문화적 기준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어떨 때는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청소년들은 따뜻하고 우호적이고 성공적이고 지적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죠.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저숙 청소년이 있고 만숙 청소년이 있어요. 보통 상위 20%, 하위 20%뭐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자신 또래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다, 뭐 상위 20%, 느리다, 그러면 하위 20%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약한 심리적 준비로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악화 가능성도 있고요. 또래에 비해서 성인에게 매력 있게 보일 수 있고, 유능하게 지각되거나 스스로 더 긍정적으로 지각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운동 능력이나 신체적 힘과 관련해서는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겠죠.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또래 여자 청소년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일탈 청소년과 어울릴 수도 있죠. 적이성 경험이 있을 수 있고 쉽게 문제 행동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제 차이로 인해서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그에 따라 정서적 문제에 대응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어요. 그 남자 청소년들은 보통 이제 긴장되어 있고 말이 많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고요. 사고의 유연성이 많고 직관적이며 새로운 상황에서 모함을 견디는 능력이 더 커진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여자 청소년은 반사회적 행동에 참여를 덜 겪게 되고, 그리고 보다 균형 있고 단호하다고 하고 현재 시대의 경향에 보다 부합되는 신체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제 그것들은 다 경험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정서 발달도 상당히 이제 청소년기에 문제가 있는데, 청소년 초기나 사춘기의 정서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성적 충동이 강하게 이제 경험을 되면서 성적인 색채가 상당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중학교 후반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면 청소년 중기의 정서는 초기보다 더 강렬해지죠. 그래서 직접적 표출을 억제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죠. 셋째는 청소년 후기에 접어들면 사회적으로 안정성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기 위한 그런 이제 준비도 좀 되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가 인지 발달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삐아제라는 학자가 인지 발달을 했고, 이때 이제 이 삐아제 인지 발달 단계를 이렇게 나눴어요.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이제 이건 삐아제가 이렇게 이름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감각 운동기를 0세에서 2세까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외부 환경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이제 과정이죠. 그래서 이게 직접적 자극에 이제 반응을 하면서 이게 어떤 반응을 운동이라고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 눈앞에 보이지 않는 장난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인식해요. 사라지면 눈에서 사라지면 없다고 본다는 거죠. 만약 엄마가 자기를 돌보다 없으면 엄마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2세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알게 된다는. 그러면 2세 정도가 되면 없어도 이게 어디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타난다. 아니면 엄마가 이게 나갔다가 자기한테 또 온다. 이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어,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조작기는 2세에서 7세 정도까지 보는데, 이때는 이제 상상놀이를 좋아하고, 상징놀이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중심적인 사고도 가지고, 모든 물건에 뭐 영혼이 있다고 보는 물안론도 가지고 있고, 이때는 놀이를 잘 하죠. 상징놀이를. 7세에서 12세 정도 되면 상당히 이제 이게, 이 논리적 조작도 할 수 있고, 왜 학교에서 좀 배우잖아요. 그래서 보존 개념도 생기고, 유목, 이거 나누는 거, 분류하는 거, 뭐 이런 거, 서열화 하는 거, 이런 것을 좀 배우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12세 이후가 되면, 이게 이제 청소년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때는 좀 더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체계적인 과학적 사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주의적 사고도 상당히 가능하게 하면서 이때는 이제 어, 상당히 이제 논리적인 인간으로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청소년기에는. 어, 인지 발달과 관련해서 자아중심적 사고 현상이 처음에는 이제 강하죠. 청소년기는. 그래서 이제 상상의 청중이라고 해가지고 가상 속의 청중을 만들어 놓고 자기에게 주의를 하고 있다 이 모두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모양을 바꾼 청소년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 모양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믿게 되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계속 하기 때문에 상상의 청중은 자신이 타인에게 관심을 초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강한 자의식을 가지게 됐죠. 사소한 실수나 하찮은 언행도 타인이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당황하거나 예민한 반응을 보이죠. 그러한 이제 성격이 그걸 이제 상상의 청중이다 이렇게 보고 개인적 우화라고 해서 또 자신과 관련지에서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현상이 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가 고유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랑에 빠진 청소년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나만의 사랑이다. 나만의 독특한 사랑이다. 그래서 그것을 그 보통 이러한 자신에게 적용시킬 때 세상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자신은 독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를 무시하거나 왜곡한다는 거죠. 개인만의 우화를 그린다는 거죠.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아중심적 사고에서 나타난 상상의 청중 문제, 강한 자의식, 이것을 이제 자기가 계속 타인한테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자기인과 관련된 것은 뭔가 독특한 우화,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일반화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심리적 이익이 그리고 또래 집단 형성, 그 이성관계 시장 뭐 이렇게 해서 사회성이 이제 발달하는 시기죠. 보통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서 용돈의 사용, 시간 활용, 학업 및 도덕에 대한 태도, 친구 사귐, 전화 사용, 이성 교제, 장래 희망, 집안 허드렛 일의 수행, 뭐 옷차림 등에 대해서 부모한테 경제적으로 의존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독립하고 싶어하는 마치 어린이가 젖을 뗄 때 심리적 이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청소년기는 심리적으로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어떤 욕구가 생기고 그래서 시도하죠 또. 그래서 이러한 독립을 시도하는 청소년들과 대화할 때 약간 기술적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능동적 경청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훈계만 하려고 하죠. 일단 들어주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지시적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직언하기보다는 대화자의 의지나 취향을 청소년에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최종 판단은 청소년이 하도록 해야지 지시적 언어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비지시적 발언을 하라는 거죠. 타협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도덕적인 원칙과 보호자의 권한은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일방적 지시나 포기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습관적 조언을 배제해서 잔소리를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한 조언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기술들이 특히 청소년들한테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청소년기에는요, 자아 정체성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에릭슨이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로 나눴어요, 에릭슨은. 이게 이제 에릭슨이 상당히 이제 영아기, 유아기, 유아 후기, 아동기, 청소년 전기, 청소년 후기, 그리고 성인기, 노년기,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발달 구분을 나누고, 또 거기에 심리적 발달과 위기를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신뢰 대 불신, 자율성 대 수치심, 주도성과 죄책감, 근면성과 열등감, 자아 정체감입니다. 자아 정체감과 역할 혼동, 그리고 친밀감과 고립감, 그리고 생산성과 침체성, 자아 통합성과 절망감. 이렇게 해서 노년기는 특히 자아 통합을 해야 되는데 통합을 못하면 절망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주요 과업이 있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으면 그 특징에 따른 주요 과업이 항상 있다고 그랬죠. 단계에서 뭐 급여 활동, 배변 활동, 조작 활동, 학교 활동, 동료 관계, 연애 관계, 부모 역할, 삶의 수긍 태도 이렇게 과업이 다 있다는 거죠. 노년기는 특히 삶의 수긍 태도가 제대로 수긍하지 못하면 자기 삶이 실패했다 보고 절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인기도 부모 역할도 하고 내가 이제 제대로 된 생산적 삶을 살았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 부양의 문제들 때문에 생산성과 침체성으로서 이렇게 심적 발달하고 주요 과업도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고 청소년 후기는 당연히 이제 연애 관계, 결혼의 문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럼 성인이 되면 바로 결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건전한 연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후기는 건전한 연애를 과업이 있는 거죠. 연애 감정, 진정한 사랑의 감정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과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전기에는 상당히 동료 관계, 또래 관계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서 자아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런 과업을 성취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게 반드시 후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은 주로 또래와 관계에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연애 관계, 사랑의 진정성을 배우는 이런 과업들이 있다고 에릭슨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청소년이 이제 우리가 사회화되고 도덕화된다는 것은 상당히 도덕성 발달도 청소년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이제 다른 학자들은 또 길리건 같은 학자는 배려지향적 도덕성 발달 단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콜버그라는 학자는 정의지향적 도덕성 발달 단계를 얘기했어요. 이건 콜버그가 나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이렇게 이 부분을 고착화해서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어떤 도덕성 발달 단계를 콜버그가 얘기해 놓은 것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학령기 아동, 0에서 10세까지를 아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를 정관습적 수준의 도덕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벌을 안 받기 위해서 잘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또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행위를 해요. 그러면 뭐 잘했다 하면서 상을 주면서
이거 먹을 것도 더 주고 좋은 대우도 받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벌을 피하려고 그다음 차 뭘까요? 욕구를 충족하려고 이렇게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벌을 피하거나 욕구를 충족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도덕성, 그 도덕적인 이유를 그렇게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기는 보통 15세에서 11세에서 15세기로 청소년기를 얘기하면서 이게 전 단계죠. 인습적 도덕 단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건 남한테 이제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 평판이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인관계 조화를 중시하고 법과 질서를 어떻게 해서요?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사회적으로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도덕을 지키면. 그리고 이것은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그 존중받거나 평판이 있구나 이렇게 좋아하죠. 그래서 높은 도덕적 이상을 오히려 가져요. 그래서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오히려 수치감도 느낍니다. 죄책감도 느끼고. 그래서 도덕적 사고와 행동이 불일치할 수 있는데 이건 자기 통제를 너무 이제 강화하다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이때 요인은 가족이나 부모 역할, 그 역할을 보고 따라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조 집단, 대중매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도덕적인 감정을 일종의 평판을 유지하고 법을 잘 지키고 그러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나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는 게 이시기에는 그리고 나중에 인습 이후의 수준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16세 이후를 이렇게 보면 인간이 이제 사회 계약이라는 것을 주장했죠. 근대 학자들이 사회 계약을 정신을 이제 사회에는 어떤 계약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보편적인 거구나. 상당히 이게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덕적 가치라는 게 상당히 이제 보편적 도덕 원리구나. 이렇게 인식하면서, 그럼 내 스스로 그걸 지켜야지. 이것은 뭐, 누가 예를 들어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보이려고, 아니면 이제 법이 있으니까 또 꼭 따라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내 내면화해서 보편적 도덕 원리를 나도 지켜야 되겠다. 이래서 스스로 선택해서 양심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도덕적인 인간으로서 잘 성장하는데 거기에 발달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있는 시기가 청소년기다. 이렇게 발달되기 위해서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1강 처음 수업 듣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번에 이제 그 OT 때 제가 이제 제대로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OT 자료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PPT 자료도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청소년을, 과거부터 계속 청소년을 뭐 있다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의 이제, 보는 시각의 문제였는데, 청소년이 어떤 시대가 추동하는 사회 속에서 그 사회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기 위해서 현재는 아예 핵개인까지 나타났다. 그러면서 청소년기는 인간 발달의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그 급변의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균형이 있지만 결국은 청소년도 소중한 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독립된 객체로서의 존중의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